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포톤 클라우드를 이용한 네트워크 제작을 하기 전에 유니티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포톤 네트워크 모듈을 가져와서 게임 환경을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말고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유니티 허브를 실행을 해주고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는 저장 경로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에 한글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유니티에서는 템플릿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죠. 이렇게 허브에 들어왔을 때 새로 생성 눌러주시면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D, 3D, High Definition RP, Universal Render Pipeline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는 주로 2D, 3D만 활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좀 생소한 용어죠.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URP라고도 부르고요. URP라는 것은 유니티에서 제작한 사전 빌드된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3D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형태로 템플릿이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3D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 URP라는 것은 아티스트 친화적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던가 고사양, 콘솔, PC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그래픽스를 쉽고 빠르게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D 템플릿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더 풍부한 조명이나 효과들, 그래픽들을 묘사를 할 수가 있는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RP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캐릭터 설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볼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생성을 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패키지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포톤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패키지가 있는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유니티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었으면 유니티에 임포트하는 과정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운로드를 받는 동안 유니티 엔진으로 와서 씬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URP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샘플 씬이 등장을 했네요. 샘플 씬에서
저희가 기존의 2D나 3D 프로젝트를 볼 때는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었지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성이 되었네요. 네, URP라는 게 게임 화면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이팅 효과 그리고 그래픽 효과들을 보여주는 거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네, 굉장히 실제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URP를 사용을 하면 실감 있는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URP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씬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창에서 크리에이트하고 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으로 가서 포톤 게임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씬을 하나 새로 생성하고 씬으로 들어왔는데요. 3D 씬이랑 비슷하죠? 3D 템플릿과 비슷한 씬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를 할 때는 상단의 메뉴에서 에셋으로 들어가 볼게요. 에셋의 중간에 보시면 임포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임포트 패키지에서 커스텀 패키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았던 경로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앵그리봇 리소스 그리고 유니티 패키지 확장자 파일이 있죠. 네, 이 파일을 열기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키지가 통째로 임포트가 되어서 저희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라고 창이 하나 떴죠. 여기 보시면 앵그리봇 리소시스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environment, 환경을 구성하는 에셋들이 있고 쭉 환경 구성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파티클 효과를 구성하는 거 프리셋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에셋들, 프리셋, 메테리얼, 텍스처, 쉐이더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임포트를 해볼 건데요. 임포트를 하실 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임포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처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임포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Importing Asset이라고 창이 뜨면서 임포트가 하나씩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프로젝트에는 에셋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네, 저는 임포트가 다 되었고요. 임포트가 다 되었으면 에셋 폴더 밑에 앵그리봇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가 새롭게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임포트가 전부 다 된 거고 이 밑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environment, 모델, particle, prefab, shader 등등 들어가 있죠. 네, 이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씬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vironment에 있는 환경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environment 폴더로 접근해서 여기서 prefab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prefab은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 즉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에셋 형태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environment의
들어가셔서 이제 environment prefab을 가져와 볼 거예요. 네, 여기서 폴더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환경들을 직접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요. 하나하나 구성을 이렇게 해도 되고, 네, 환경 전체를 이제 프리셉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얘들은 삭제해주고, environment prefab 전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위 폴더, Angry Bird Resources로 가보고요. Resources에 prefab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prefab 폴더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Prolib, Environment, Player 세 가지 prefab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environment를 가져오면 되겠죠. environment prefab을 잡고 hierarchy 뷰로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환경이 등장을 하죠. 네, 뭐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000이 아닌 분들은 000으로 바꿔주시거나 트랜스폼 오른쪽에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중앙의 원점에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도 있어야겠죠. 플레이어 프리셋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도 하이어라키 뷰로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근데 플레이어 어디 갔죠? 지금 이상한 위치에 들어가 있죠.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포지션은 플레이어 오브젝트 잡고 포지션에서 15, 0, 10 이렇게 놓아주면 네, 요 가운데로 플레이어가 배치가 되고요. 로테이션도 Y축만 마이너스 90으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플레이어 프리팹이 포지션은 15, 0, 10, 로테이션은 0, 마이너스 90, 0 위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프로젝트 뷰에 스크립트 폴더를 생성해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스크립트냐면 플레이어가 이동을 할 수 있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스크립트 새로 생성을 해볼 건데요. 무브먼트 스크립트는 이렇게 네, 뭐가 많이 있죠. 하나하나씩 무브먼트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제 스크립트 폴더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스크립트 폴더가 이렇게 디폴트로 생성이 되어 있긴 해요. 만약에 스크립트 폴더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에셋 상위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Create Folder 클릭을 하셔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름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로 가셔서 네, 새롭게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Create C# 스크립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Movement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더블 클릭해서 Movement 스크립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스크립트의 이름과 동일하게 지어주셔야 하고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넣어줘야 하는 변수들이 좀 많아요. 네, 클래스 밑에다가 엔터를 쳐주시고요. 프라이빗 변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해서 우선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컴포넌트 변수를 가져와 줄 거고요. 이름은 컨트롤러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네, 컴포넌트 변수라고 하는 거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죠. 오브젝트 안에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었죠. add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변수로 선언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private new transform 해서 위치 정보들을 가져올게요. transform이라고 변수에 가져와 주고요. 이번에는 private animator라고 해서 애니메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도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다가는 이제 private new camera 하고 카메라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private plane 하고 plane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네, 이 플레인 구조체는 지정한 지점에서 가상의 바닥을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이용해서 충돌한 지점이랑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지점을 연산을 이따가 해주도록 할 겁니다. 다음 private ray 하고 ray라고 광선을 쏴주도록 할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 충돌할 지점 때문에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변수들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가상의 플레인에 레이 캐스팅 하기 위한 변수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레이 캐스팅이랑 빠질 수 없는 변수가 있죠. 레이 캐스트가 이제 벡터 3, 3차원 공간을 통해서 맞는 공간이 있는데요. hit 포인트라고 변수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광선을 쏘게 되면 어딘가는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지점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제 이동 속도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public float move speed 10.0f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loat는 부동소수점 연산자이고요. float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숫자 뒤에 f가 붙어야 되죠. f가 붙고 소수점 자리도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마쳤고요. 이제 스타트 함수에서 함수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명령어를 적어줄 건데요. 먼저 앞에서 선언한 요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가져올까요? 캐릭터 컴포넌트를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선언을 해줬죠. 컨트롤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가져올 건데요. get 컴포넌트 꺽쇠하고 캐릭터 컨트롤러 가로 이렇게 하면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트랜스폼도 가져와야겠죠? 트랜스폼
마찬가지로 get 컴포넌트로 가져옵니다. 컴포넌트 꺽쇠 transform 가져와 주고요. 그 밑에 있는 애니메이터도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터 하고 get 컴포넌트 꺽쇠 애니메이터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가져와야겠죠. 카메라는 컴포넌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main 이렇게 해주면 카메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플레인을 또 선언을 했었죠. 플레인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새로운 가상의 바닥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가상의 바닥에 주인공의 위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바닥을 기준으로 주인공의 위치를 생성을 할게요. 그러면 플레인 하고 플레인을 새롭게 생성하는 거죠. 새로운 플레인이니까 new 플레인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뭘 해줘야 되냐면 플레인이 생성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ransform.up 이라고 해줄 거고요. transform.position 즉 transform의 위치에다가 주인공의 위치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transform의 위치에 있는 포지션 값을 가져와 줬습니다. 네, 그 밑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두 개의 함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그 함수들은 이제 업데이트 문에다가 선언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업데이트 문에 선언해주는 내용은 뒤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는 movement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줬고 이 무브먼트 스크립트에다가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들 캐시 처리를 위한 변수를 가져왔어요. 컴포넌트라고 하면 유니티상에서 여기서 플레이어 있죠? 플레이어 프리스 있죠? 여기에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어떻게 불러오냐면 add 컴포넌트를 통해서 여기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추가되어 있는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검색을 하면 새로운 컴포넌트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프리팹을 가져온 거고요. 네,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 가져올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은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컴포넌트죠. 맨 위에 있는 이 컴포넌트,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가져오게 되죠. 애니메이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고 안에 컨트롤러, 플레이어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에는 이 플레이어 아바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 가져오게 해주는 변수가 이렇게 컴포넌트 변수로 생성이 되고요. 이 컴포넌트 변수에다가는 이렇게 get 컴포넌트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의 get 컴포넌트에서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이 컴포넌트를 가져와 주는 거예요. 할당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상의 플레인을 만들어줬죠. 가상의 바닥을 만들어줘서 그 바닥을 기준으로 주인공이 위치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캐릭터를 움직이고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